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25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빠 죽겠어인데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주제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산양이 일종이라는 스프링벅이 생각나네요. 스프링벅은 앞으로 달리는 양을 맹목적으로 따라 속력을 내어 달리다가 가속이 붙어 멈출 줄 모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하네요. 바빠 죽겠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우리는 마치 바쁘지 않다면 내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바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시간의 고리에 묶여서 허겁지겁 끌려가는 형상으로 살다가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기도 하죠. 몸뿐만 아니라요, 뇌의 피로증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쉴 틈을 주지 않아서 내가 소진되는 거죠. 스프링벅과 같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더 열심히 뛰다 보면 생기는 신드롬이죠. 중독 중에는요, 일중독도 있어요. 수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휴식이 필요하지만 쉴 줄 모르고 억지로 쉬는 시간을 갖지만 쉬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병적 증상이죠. 나와 관계된 비합리적 생각 중에요. 사람의 가치는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벽주의 증상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아주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늘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죠. 자신이나 타인의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갖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실패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산다고 정죄합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더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죠. 씻지를 않아 더럽고 냄새가 나는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 집을 청결하게 하느냐고 늘 바쁘다 바쁘다 하며 청소기를 손에서 떼지 않고 정말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대치에 맞춰야만 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질린 아이가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몸을 씻지 않는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주제인 바빠서 죽겠다. 과장된 언어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바빠서 죽이는 것들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쉼이 없는 일상은 쉼표 없는 악보처럼 인생을 숨차게 합니다. 마침표 없는 문장처럼 순간을 읽어내지 못하게 하죠. 자, 여기서 논박에 논박 들어볼까요? 바빠 죽겠어. 살자고 바쁜데 죽어서야 되겠니? 왜 그렇게 바쁜 척하지? 그래야 내가 좀 있어 보이니? 내가 아무리 바빠봤자 하루를 24시간보다 더 살 수는 없잖아. 너는 내가 꽤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는 꽤 괜찮은데. 목숨 걸고 널 증명해 할 필요는 없어. 어쩌면 오히려 무능해 보인다니까. 실패한 시간 관리자처럼. 자, 죽겠다를 살려보자. 여유를 조금 살려야겠어. 죽겠다는 말보다 훨씬 고상하지 않니? 논박이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바빠서 죽이는 것들은 있어요. 첫째, 여유를 죽이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여유를 잃은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배 옆에 앉아 바다를 멍청히 바라보이는 어부를 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 그에게는 그게 참 못마땅했죠. 그래서 못마땅한 얼굴로 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지요? 하고 물었어요. 어부는 오늘은 충분히 고기를 잡았답니다. 라고 대답했죠. 왜 좀 더 열심히 잡지 않아요? 하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부는 더 잡아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남자는 어부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아니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어부가 그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고 남자는 당신은 앉아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부는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되물었답니다. 자, 여러분, 어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바빠서 놓친 여유를 어부는 지금 그 여유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삶이 팍팍하게 건조한 건 여유를 잃었을 때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때로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멍 때리게 돼 있죠?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되잖아요. 심박 측정기에서 심박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온 사람이 우승을 하는 대회인데요. 그 대회 우승자가 9살 초등학생이었어요.
가진 것 없어도 걱정 없고 지난 날을 우울해하지도 않고 앞날을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도 경쟁으로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았을 테니 우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어느 부족 인디언들은 혼자만의 비밀 장소를 아름다운 숲속에 아무도 몰래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모든 사월의 생명의 순환을 느끼고 영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요, 문득 멈춰서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빨리 달리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네요.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달리느냐 영혼의 부재를 느끼지조차 못하고 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공간과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꼭 숲속이 아니어도 좋지 않을까요? 나의 지인은 거실에요. 작은 텐트 하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푹신한 작은 의자 하나가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건초더미가 저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수한 상상을 했죠. 또 하나 우리가 바빠서 죽이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어느 회사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느냐 신경이 모두 다 날카로워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대표에게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요즘은 웃지들 않으시네요 라고 무심코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대표는요 순간 자신이 웃지 않는 죄를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웃을 수 없게 한 죄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군요. 자, 비인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신의 삶은 타인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바쁜 시간이 타인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거죠. 특히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에 바쁜 아빠가 아들을 위해 마지못해 아들과 함께 낚시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일기장에 나는 오늘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썼고 아들은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최고의 날을 보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빠 죽느라 가족까지 잃게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쉬십시오. 내가 며칠 쉰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달렸다면 잠시 멈추시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들에 핀 꽃향기를 보면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